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파이썬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파이썬에서의 반복문은 for랑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반복문을 배워보신 분들은 to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아주 해피하게도 이 to while을 지원하지 않고요. for랑 while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두 개의 키워드만 마스터하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반복문을 배워보기 전에요.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반복문이라고 하는 게 왜 필수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 생각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키고자 하는 어떤 작업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절차를 확인해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패턴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패턴을 가지고 바로 기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기능은 필요할 때마다 반복 수행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절차를 확인하는 것까진 이해가 됐는데 왜 반복 수행을 가정하고 있느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알파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A라고 하는 기능과 B라고 하는 기능과 C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해당 작업이 1회만 수행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굳이 이것을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좀 따져보아야겠죠. 왜냐하면 이걸 1회만 수행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프로그래밍화하는 것과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래밍화 할 바엔 그냥 사람이 직접 하고 맙시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수천 번, 수억 번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수억 번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것을 가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복 구문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좋을 사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패턴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헬로우 100번 출력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면요. 이 녀석은 심플하게 프린트 하시고 헬로우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 패턴을 가지고 100번만 반복 수행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케이스는 반평균의 키를 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반의 총 인원 20명에 대한 키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지금 리스트에 담겨 있어요. 그랬을 때 반평균 키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일단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단 인원의 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리스트의 길이를 뽑아주면 해당 길이가 2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20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키에 대한 총합이 필요하겠죠?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키 데이터에 대한 총합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리스트에 있는 키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키 데이터를 하나하나 순회해주면서 이 데이터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해서 더해준다라고 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복문으로 수행하면 참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업이나 두 번째 작업이나 둘 다 반복 작업이 필요하니까 반복문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요. 텔로우라고 하는 데이터가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리스트에 보시면 데이터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마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고정적인 데이터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 사람들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묶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걸 설계할 때는요. 어떤 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순회할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장표에 있는 사례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요. 첫 번째는 헬로우라고 하는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필요 없었고요. 반평균 키 구할 때는 반 학생 전원의 키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묶음 데이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출에 대한 총액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이 지출을 기록해 놓은 어떤 리스트가 있었겠죠. 그때 이 모든 항목에 대한 총합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묶음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긴급 상황에서 모든 팀원에게 긴급 문자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긴급 문자 메시지는 같더라도 해당 메시지가 날아가는 이 팀원의 연락처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컴퓨터에게 반복적으로 시키고 싶다면 이 팀원의 모든 연락처를 전달해줘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작업도 역시 묶음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컴퓨터에서 어떤 반복문을 구성할 때 대부분의 반복문들이 어떠한 데이터의 묶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의 묶음을 순회하면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이 지원하고 있는 반복문 키워드는 이 for랑 while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for만 다뤄볼 예정이에요. 이 for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이런 형태로 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밑줄 쳐놓은 아이템과 아이템스는 이 명칭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실행문 또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경되지 않을 거냐면 for라고 하는 키워드와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변경되지 않고 고정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n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반복문을 돌면서 사용하게 되는 어떤 데이터의 묶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줄 거고요. 그 리스트 안에는 1부터 5까지의 정수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거 리스트니까 묶음 데이터죠? 이 묶음 데이터를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다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 for라고 하는 반복문이 돌 때 이 묶음 데이터를 하나씩 순회해 줄 거고요. 그때 순회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 그 이름을 in 앞에다가 달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numbers라고 하는 데이터를 돌아줄 거고요. 그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서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for문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볼게요. 일단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우리가 반복 대상을 정해줬으니까 이 데이터를 순회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퀴에는 1이 뽑힐 거고요. 1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print number에 의해서 콘솔에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1이 출력이 됐다면 이 포문 안쪽에 있는 실행 구문이 전부 실행된 거기 때문에 다음 차례를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례는요, 1에 대해서 실행이 끝났으니까 2로 순회 대상으로 옮겨서 실행해주면 돼요. 2는 역시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줄 거고요. number는 프린트 되어서 2도 역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실행 구문 또 끝났죠? 그래서 다음 차례 넘어가 줄 거고요. 다음 차례는 3번이에요. 3이 또 넘버로 들어가서 또 출력될 거고요. 다음 4도 출력, 다음 5도 출력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넘어갈 순회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이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이 for라고 하는 키워드로 구성되는 반복문의 세 가지 특징을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for라고 하는 키워드는 in과 반드시 어울리는데 이 in 뒤에는 반복 대상이 오게 된다는 특징이에요. 아까 이 numbers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실행 구문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들여 써달라 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자, 이 특징은 이 초면은 아니고요. if 할 때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 우측에 예시를 보시면요. 이 numbers라고 하는 반복 대상 뒤에 땡땡 이 콜론이 들어가 있고요. 콜론 뒤에 실행 구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실행 구문을 잘 보셨을 때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행 구문이 한 줄이라고 하는 법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 줄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이 모든 줄에 대해서 들여쓰기가 되어야 해당 구문이 다 실행 구문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잘 들여쓰기를 하시다가 반복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들여쓰기를 깜빡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써주게 된다면 해당 프린트 함수는 실행 구문으로 인식되지 않아서 한 번만 실행이 되고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구문을 반복문의 실행 구문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인식의 기준은 반복문 안에 들어있는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징 간단하지만 꼭 잘 지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포문의 여러 특징 중 대망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반복 횟수가 곧 반복 대상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측 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께 반복 횟수가 몇 번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포문이 몇 번 도는지 답변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몇 번 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복 대상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코드상의 반복 대상은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고요. 이 리스트는 5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개의 아이템을 순회해주면서 프린트를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numbers라고 하는 반복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수만큼 반복 횟수를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포문의 반복 횟수는 반복 대상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연하게 들리는 3번 특징은 사실 항상 성립하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실행 구문이 이 프린트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넘버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숫자를 하나 빼오는 팝을 수행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반복문이 몇 번 수행되나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바퀴에서 1이 들어가고 1이 잘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팝을 통해서 5가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돌았으니까 2가 돌 차례죠. 그래서 2가 넘버로 쏙 들어가고요. 2가 출력이 된 다음에 팝을 통해서 이 4가 삭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번째로는요. 3이 들어가게 되고요.
3 출력하고 나서 이 팝을 통해서 3이 제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번 돌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삭제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넘버스의 길이가 5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횟수가 이 3까지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복 횟수와 반복 대상의 길이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반복문 안에 실행 구문 안에서 반복 대상을 조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번 특징은요, 실행 구문 안에서 우리가 반복 대상을 직접 조작하지 않을 때만 성립하는 특수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명이 아직은 조금 뻐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습 시간에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물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천천히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for와 거의 항상 붙어 다니는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range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nge는 함수인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하나만 줄 수도 있고요. 인자를 2개 줄 수도 있고 인자를 3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인자의 형태를 잘 보면 이거 좀 낯익은 형태예요. end라고 하는 값도 들어오고 뭐 start 그리고 step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거 슬라이싱 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문자열이나 리스트 같은 어떤 연속 자료형에서 특정 구간을 꺼나가고 싶을 때 우리가 슬라이싱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스타트만 주게 되면 스타트부터 끝 지점까지 다 슬라이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end를 주게 되면 시작부터 end 지점까지 우리가 슬라이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타트랑 end를 둘 다 주게 되면 우리가 이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 할 때처럼 레인지에서의 이 end, 스타트, 스텝도 어떤 구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간이냐면 정수의 구간을 얘기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타트의 값을 1로 주고요, end의 값을 5로 줬어요. 그러면 1부터 정수를 써내려갔을 때 1, 2, 3, 4, 5까지가 해당 범위에 있는 정수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슬라이싱을 했었을 때 이 end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레인지에서도 end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부터 4까지의 데이터를 이 친구가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에 1을 주고 end에 5를 줬을 때의 결과는 1, 2, 3, 4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정도는 응용이 가능하겠죠. 이 아래는 만약에 여러분이 1을 주고 10을 주고 스텝을 3을 줬다고 한다면 1부터 10까지 쭉 나열했었을 때 이때 1 포함할 거고요. 스텝 3씩 4, 7 그리고 10차례인데 10은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이 레인지는 1, 4, 7만 결국 담아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케이스는 봤고요. end만 주는 형태를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슬라이싱을 했었을 때 이 end 인덱스만 주게 되면 시작 지점부터 이 끝 지점까지 슬라이싱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시작 인덱스가 0이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0번부터 출발해서 이 end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숫자를 나열했었을 때 end는 포함하지 않고요. 레인지가 나머지 숫자인 0, 1, 2, 3, 4를 묶어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이 맨 위의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형태에서 눈여겨볼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end로 주는 이 값이 레인지가 뱉어주는 아이템의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5가 아니라 end로 10을 주게 되면 0부터 9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뱉어줄 거기 때문에 총 10개의 데이터를 갖게 될 겁니다. 만약에 10이 아니라 100을 주게 되면 얘도 0부터 99까지 총 100개의 아이템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게 인덱스의 흐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인덱스도 0번부터 시작해서 1, 2 이렇게 일씩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레인지라고 한 녀석도 end만 줬었을 때 0부터 출발할 거고요. 일씩 증가해서 이 end 전까지 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의 방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특징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포문이랑 같이 쓸 때 의의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포문을 구성한다고 했었을 때 in 뒤에는 반복 대상이 오죠? 근데 그 반복 대상으로 range 함수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n이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range 함수로 나오게 되는 아이템의 수는 총 10개가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반복 대상의 길이가 총 10개니까요. 이 반복문은 총 10회 돌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range 함수를 주게 되면 이 for 반복문이 몇 번 반복 수행할지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문 안에 실행 구문으로 hello를 출력하는 구문을 주고요. 그 다음 이 in 뒤에 반복 대상으로 range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인자로는 100을 주게 되면 이 반복문은 결과적으로 100번 수행이 되기 때문에 hello가 100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그냥 단순 반복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반복 횟수를 정해주고 싶을 때는
for랑 range를 함께 써주면 유용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numbers라고 하는 어떤 리스트를 순회한다고 썼을 때는요,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바로 리스트를 줌으로써 이 아이템을 하나씩 뽑아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코드의 단점은요, 이 프린트 넘버를 했을 당시에 이 넘버가 도대체 몇 번째 값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고 2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몇 번째 데이터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값으로서 순회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통해서 순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인덱스니까 순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해당 순서에 접근하게 되면 값도 역시 골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보면요. 왼쪽은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리스트를 바로 줬고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뽑아서 넘버에 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가 되는 시점에는 얘는 값 정보밖에 없어요. 값 정보밖에 없고 순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형태를 잘 보시면요. 이 친구는 넘버스에서 인덱스를 통해 값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과는 다르게 인덱스 정보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가 되는 시점에 오른쪽의 케이스가 이 정보량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순회한다고 했었을 때 이 값만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왼쪽의 형태도 상관없지만 내가 값뿐만 아니라 순서 정보도 알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인덱스를 통한 순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순회를 할 때 우리가 0부터 이 끝번호까지 일일이 적어주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5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5줄로 끝났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의 길이가 100만 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100만 줄을 일일이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을 반복문을 통해서 해주면 좋은데 뭐가 반복되고 있나 봤더니 이 인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리고자 하는 인덱스의 묶음만 전달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한 아이디어로 차근차근 접근해보면요. 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i 번째를 출력해줄 건데 이 i라고 하는 인덱스만 우리가 바꿔가면서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인덱스의 범위는 0부터 4번까지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요. 인덱스의 흐름과 동일한 데이터를 묶어주는 레인지를 통하면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출발해서 이 5 전까지 가기 때문에 이 인자로 5를 주면 되는데 이 5라고 하는 값이 뭐냐? 공교롭게도 이 넘버스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in 뒤에는 range 함수가 오게 될 거고요. 그 range 함수의 인자로는 돌아주고 싶은 묶음 데이터의 길이가 오게 된다면 순서대로 0번부터 1씩 증가하면서 돌아주고 싶던 이 넘버스의 끝 인덱스까지 뽑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뽑힌 값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값을 i라고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인덱싱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넘버스의 값을 뽑아서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를 통해서 순회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넘버스를 출력할 건데요. idx 번째를 출력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넘버스의 모든 데이터를 순회하고 싶기 때문에 0부터 이 4번까지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한 인덱스 값을 뽑아내기 위해 range의 인자로 이 해당 리스트의 길이를 주게 되면 되고요. 지금 해당 길이는 5죠. 5니까 이렇게 5를 넣어주게 되면 이 range의 결과 0부터 4까지의 값을 뽑아주게 될 거고요. 0부터 순서대로 idx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로 들어온 idx 값을 우리가 인덱싱을 통해 출력해주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처럼 리스트의 값을 순회하는 것과 그리고 리스트의 인덱스를 통해서 순회하는 것, 이 차이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짧지 않게 다뤄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코드니까요. 꼭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실습 내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담을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누군가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굳이 이 내용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메모리 효율 측면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ange, keys, values, items 이 4개는요. 전부 다 함수고요. 모두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range는 오늘 배웠고 keys, values, items는 저희가 딕셔너리 할 때 배웠었습니다. range는 정수의 묶음이고요. 그리고 keys나 values는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키들의 묶음 그리고 밸류들의 묶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tems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키밸류 쌍을 묶어놓은 데이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함수는 전부 다 묶음 데이터를 뱉는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반복문과 함께 쓰기 위해서 설계된 함수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range를 한번 사용해보면 for라고 하는 키워드랑 같이 이렇게 사용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 range의 인자로 10을 주게 되면 이 친구는 0부터 9까지의 묶음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ange의 함수의 결과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지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반복문과 함께 써준다는 가정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다 저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돌아주게 되면서 만약 이 값을 i라고 한다면 이 i에 0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에서 0부터 9까지 다 점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 넣는 값인 0, 1, 2 그 하나의 값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반복문 안에 range를 써줄 때는요. 이 해당 차례인 값만 메모리에 들어가요. 첫 번째 차례일 때는 0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해당 실행 구문이 끝나고 나면 0이 들어있었던 자리에는 0이 없어지고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차례가 실행 구문이 끝나고 나면 다음 차례에서 1이 사라지게 됐고요. 다음 차례인 2가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도 덮어 씌워줄 거고요. 4도, 5도, 땡땡땡, 9까지 덮어 씌워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range 10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난 10개의 데이터 공간이 필요하겠군 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 함수는 반복문과 쓰게끔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회차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만큼만 점유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키스나 밸류스나 아이템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D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영원,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하는 키가 들어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D.keys라고 하는 걸 부르게 되면 이 키들의 집합, 이 키들의 묶음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range 때처럼 이걸 다 묶어놓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keys라고 하는 함수 역시도 range와 마찬가지로 반복문과 함께 쓰여지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해당 회차에 필요한 키만을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차례는 0원이라고 하는 키가 쏙 들어가고 해당 키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조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엔 하루가 덮어쓰게 될 거고 마지막으론 되세요라고 하는 키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로직은 밸류스나 아이템수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반복문과 함께 사용되는 이러한 함수들은 그 묶음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문과 함께 사용될 때 해당 회차에 필요한 데이터만큼을 저장하더라 라는 겁니다. 네, 또 조금은 뻐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이번 강의 파이썬 반복문 중에서도 4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내용 중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더라도 실습에서 충분히 긁어드릴 예정이니까 내용 차분하게 정리해보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